안녕하세요, 주간느바의 쭈바입니다. 1월 20일 느바 소식입니다. 디빈트 아레나에서 열린 유타 재즈와 뉴올리언스 펠리컨스의 경기는 유타가 승리를 거뒀습니다. 이로써 유타는 이번 시즌 최다인 6연승 행진을 달리며 기세를 이어갔습니다. 두 팀은 극악의 상성이 존재하죠. 유타는 리그 최고의 3점 라인 생산력을 뿜어내는 팀이며 뉴올리언스는 리그 최악의 3점 수비를 자랑하는 팀입니다. 그 결과 유타가 무려 21개의 3점을 생산해내며 상대 수비 코트를 박살냈습니다. 여기에 벤치 대결에서도 우위를 점하며 시즌 10승을 기록하게 되었네요. 연승 구간 도노반 미첼은 완벽하게 폼을 끌어올렸습니다. 기복 있던 경기력은 사라졌고 올스타 퍼포먼스를 선보이고 있죠. 미첼의 활약과 더불어 마이크 콘리, 보얀 보그다노비치 역시 폼이 나쁘지 않고 벤치 에이스 조던 클락스는 늘 식스맨상 후보 같은 경기력을 보여주고 있죠. 팀의 3점 생산력이 살아났으면 물론 루디 고베어의 존재감이 무시무시합니다. 유타가 자랑하는 피켄롤 공격에 있어 리그 스크린 어시스트 최상위권의 고베어는 유타가 왜 고베어에게 맥스 계약을 안겨줬는지 잘 알 수 있는 대목이죠. 팀은 하루 휴식 후 22일 뉴올리언스와 재대결을 펼칩니다. 뉴올리언스는 3쿼터에 유타의 폭격을 견디지 못하며 100개를 들었습니다. 해당 쿼터 유타가 8개의 3점을 폭발시키며 36점을 넣었지만 뉴올리언스는 단 한 개의 3점만을 넣으며 20점에 그쳤습니다. 뛰어난 재능이 득실거리는 팀이지만 빠른 농구에 강점이 있는 선수단 구성과는 다르게 리그 25위의 경기 페이스와 아직 개선할 부분이 많은 로테이션은 스탠 밴 건디 감독이 반드시 해결할 문제가 되겠네요. 경기는 졌지만 자이언 윌리엄스는 통산 6번째 30득점 이상 경기를 치렀습니다. NBA 역사상 20살 이하의 선수가 데뷔 이후 36경기 동안 30득점 이상 경기를 6번 이상 치른 경우는 자이언을 포함해 단 4명에게만 허용되는 분야입니다. 그만큼 오늘도 페인트존 수비의 제왕 루디 고베어를 상대로 뛰어난 퍼포먼스를 선보였죠. 자이언의 이번 시즌 득점 분포도를 조금 살펴보자면 외곽에서 슛을 던진 횟수는 단 5번, 그중 성공 횟수는 한 번도 없습니다. 여기에 0에서 2피트 간격 터프샷 빈도가 리그 전체 1위, 2에서 4피트 간격 터프샷 빈도도 상위권입니다. 그만큼 몸싸움이 치열한 인사이드에서 대부분의 공격이 이루어지며 이에 따르는 성공률이 상당히 높은 편이기에 자이언의 페인트존 침공은 일명 알고도 못 막는 무기가 된 것이죠. 팀은 하루 휴식 후 다시 한번 천적 유타와 경기를 치르게 됩니다. 볼 아레나에서 열린 덴버 너게츠와 오클라호마 시티 썬더의 경기는 덴버가 승리를 가져갔습니다. 최근 10경기 상대 전적이 무려 9대1로 맛집을 만난 덴버는 2쿼터 막판을 시작으로 점점 점수를 벌리더니 결국 29점까지 리드를 가져가며 무난하게 승리를 챙겼네요. 알 호퍼드가 결정한 오클라호마 시티를 상대로 덴버가 인사이드를 말 그대로 초토화시켰고 그 중심에는 니콜라 요키치가 있었습니다. 오늘 경기를 통해 14경기 연속 더블더블을 작성한 요키치는 구단 역대 연속 더블더블 경기 단독 1위에 오르게 되었습니다. 여기에 7명의 선수가 두 자릿수 득점을 올리며 5할 승률을 맞추게 된 덴버는 23일 피닉스 선즈와 경기를 치르게 됩니다. 경기 내용과 별개로 니콜라 요키치는 전무한 경기력으로 MVP 레이스에서도 선두권에 있습니다. 이 수치를 통해 조금 과장되게 알아보자면 개인 득점 부분에서는 케빈 듀란트를 연상케 하고 있으며 패스 부분에선 제임스 하든, 크리스 폴을 소환하고 있습니다. NBA 역사상 이 정도의 다재다능함을 뽐내며 MVP 후보로 거론되던 빅맨은 없었다고 봐도 무방할 정도로 요키치는 훌륭한 시즌을 보내고 있습니다. 요키치의 최종 스탯이 어떻게 될지, 과연 MVP를 수상할 수 있을지 궁금하네요. 오클라호마 시티는 천적을 만나 패하고 말았습니다. 앞서 언급한 것처럼 요키치를 제어할 방법이 전혀 없던 상황으로 29점까지 뒤지며 완패를 당했죠. 위안거리라면 2년차에 접어든 루겐츠도트가 상대 에이스 보렌들러 자말 머레이를 완전히 지워버렸다는 점입니다. 최근 폼이 좋던 머레이를 야투율 20%에 단 5점으로 묶어버린 수비는 도트의 성장이 기대되는 가장 큰 이유죠. 팀은 23일 LA 클리퍼스와 만나게 됩니다. 카이리 어빙이 드디어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어빙은 돌아와서 기쁘며 훌륭한 조각을 얻었고 경기 불참으로 인해 실망한 팬들에게 사과했습니다. 여기까지만 보면 일반적인 인터뷰지만 모두가 궁금해하는 왜 경기에 빠졌는지에 대해선 가족과 개인적인 일이 있었다며 그냥 그렇게 두고 싶다고 밝혔고, 프로토콜을 어긴 것에 대한 대답으로는 팀에게 말했고 알아야 할 사람들한테는 모두 말했다며 이제 넘어갈 단계라고 했습니다. 이어서 지역사회에 소외된 사람들을 위해 자신이 책임을 지고 있다는 말, 삶에 대응하기 힘든 일이 생겨날 때 한 걸음 물러서서 중요한 게 뭔지 깨달아야 한다는 말, 자신은 농구를 사랑하며 그건 지문이 될 수 없다는 말도 덧붙였습니다. 이 궁극적으로 알고 싶었던 왜라는 질문에는 가족의 일, 개인적인 일이 있었고 주변에는 다 알렸다는 건데 사실 그 외에는 무슨 말을 하려는 건지 몰라서 더보기에 인터뷰 풀 영상 링크를 달아놓겠습니다.
그 어떤 이유라도 이 시국에 파티를 열면서 사회적인 영향을 끼치기 위해 노력한다는 건 모순이라고 생각합니다. 뭐 이제 돌아왔으니 부디 코트에서 본인의 영향력을 펼치길 바랍니다. 필라델피아 세븐티식서스의 세스 커리가 내일 있을 보스턴 셀틱스와의 경기를 통해 복귀할 거라고 합니다. 필라델피아 쪽 조사원인 키스 폼페이에 따르면 커리는 부상자 리스트에 등재되지 않았고 내일 경기에서 뛸 수 있도록 승인을 받은 상태라고 합니다. 폼이 굉장히 좋았던 만큼 좋은 경기력을 기대합니다. 제임스 하든 트레이드에 포함되어 인디애나로 떠난 캐리스 르버트는 이 트레이드로 인해 메디컬 테스트를 받았고 그 결과 신장에서 덩어리가 발견되어 6주에서 8주 결장이 확실시 되었죠. 만약 르버트가 이적하지 않았다면 병이 더 커졌을 수도 있는 안 좋은 상황이 발생했을 수도 있었던 만큼 이 트레이드의 최대 수혜자는 르버트라고 봐도 무방할 정도로 정말 다행입니다. 르버트는 이에 대해 본인과 가족들은 검사 기간, 힘든 시간을 보냈지만 이 거래를 통해 몸 상태를 알게 되었고 이 트레이드가 장기적으로 자신을 구했다고 말하며 상황을 낙관적으로 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 르버트의 몸에 큰 이상이 없길 바라며 수술 후 건강하게 코트로 돌아오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최근 카일 덥스라는 기자는 2009년 드래프트를 두고 재드래프트를 해보는 내용의 기사를 공개했습니다. 해당 드래프트에도 정말 뛰어난 선수가 많았는데요. 지금부터 탑5를 간략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커리는 해당 드래프트에서 전체 7순위로 골든스테이트 워리어스에 지명됐었죠. 1순위를 두고 치열한 경쟁을 펼치겠지만 결국 NBA 역사상 최초의 만장일치 MVP를 수상한 커리가 재드래프트에서 전체 1순위에 지명될 거란 의견입니다. 만약 클리퍼스가 커리를 얻었다면 구단 최초의 NBA 우승을 차지했을 수 있을지 궁금하네요. 하심 타빗은 쿼미 브라운, 앤서니 베넷만큼이나 역대 NBA 최악의 드래프트 픽으로 거론되는 선수입니다. 하지만 그들이 역대로 거론되는 공격 코트 옵션인 제임스 하든을 얻었다면 마이크 콘리, 마크 가솔, 잭 랜돌프와 함께 우승에 근접한 팀이 만들어졌을 거란 예측이네요. 1순위였던 그리핀은 분명 좋은 선택이었죠. 당시 썬더는 케빈 듀란트와 러셀 웨스트브룩이란 다이나믹 듀오가 있었고 만약 여기에 그리핀이 추가되었다면 그들의 업적이었던 2012 파이널 진출을 이루어냈을 수 있었을지, 졌지만 파이널 상대였던 마이애미를 꺾을 수 있었을지도 궁금하네요. 타이릭 에반스는 해당 시즌 신인왕을 차지했지만 딱 거기까지였습니다. 드로자는 팀이 에반스에게 걸었던 기대에 부응할 수 있는 선수라는 평이네요. 리그에서도 손꼽히는 스코어러이자 올스타인 드로잔이 제드래프트 4순위 지명을 받는 건 이견이 없을 거란 예측입니다. 유럽의 센세이션이었던 루비오지만 헐리데이는 득점에서는 물론 수비는 두말하면 입이 아플 정도로 뛰어난 선수죠. 여기에 루비오는 첫 2시즌을 뛰지 않았고 이로 인해 헐리데이가 5순위로 지명될 확률이 높을 거란 전망입니다. 이외에도 굉장히 좋은 선수들이 많이 포진된 2009 드래프트였습니다. 여러분들은 저 5명의 순위가 적절하다고 보시나요? 이상으로 1월 20일 주간 느바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도 잊지 마시고요. 다른 영상도 감상하시는 걸 강추합니다. 저는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쭈바였습니다. 감사합니다. Another is called honor, honor for my believer, believer victorious in us, my level is another, other is called honor.